자, 오늘부터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신호처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입니다. 이 머신러닝 분야는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데 신호처리 관점에서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머신러닝 하면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죠. 머신이 공부를 한다,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은 이게 강아지인지 딱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머신은 트레이닝이 충분히 된 머신입니다. 트레이닝이 됐다라는 거는 이 머신한테 강아지 사진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요런 강아지 저런 강아지, 치와와도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막 이것저것 보여줘서 훈련을 시켰다, 트레이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된 머신에다가 강아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실제로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게 강아지인지를 잘 알아내느냐, 잘 분류를 하느냐, 이게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강아지 사진이 일단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강아지 사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가 있네요.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아지라고 알려주고,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양이라고 알려주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된 머신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양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약간 기괴한데, 치와와냐 머핀이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첫 번째 건 치와와고, 두 번째 거는 머핀이고, 세 번째 거는 치와와고, 네 번째 거는 머핀이고,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알기가 쉬운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약간 삼행 삼열에 약간 기괴한 치와와도 있고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훨씬 더 잘 알 수 있죠. 근데 기계도 인간만큼이나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는 개냐 머핀이냐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강화학습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영상을 업로드 해볼까 하는데, 강화학습도 마찬가지로 어떤 바둑판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좀 달라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정답이 정해진 바둑판을 보여준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얘가 점점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왼쪽의 바둑판을 보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인간이 알았으면은 그렇게 두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학습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주어진다, 이런 바둑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를 머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 씨가 이렇게 격파를 당하고 뭐 이랬었죠. 지금은 완전히 바둑계가 평정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사람이랑은 뭐 상대가 없다, 사람은 상대할 게 없어서 지들끼리 싸운대요. 머신끼리 싸운다라는 게 이제 알파 제로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다룰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기계학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근데 이게 기계학습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럼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리니어 리그레션은 쉽게 말하면요,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뭔가 리니어하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x축 y축이 뭐가 됐든 중요하진 않아요. 뭐 키랑 몸무게랑 해볼게요. 그냥 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x축 데이터, y축 데이터 이런 것 뿐인데, 키랑 몸무게의 데이터를 여러 개 머신한테 아까 강아지 사진 알려준 것처럼 키랑 몸무게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알려주는 겁니다. 뭐 키 작은 사람의 몸무게는 좀 낮았고, 뭐 키 큰 사람의 몸무게는 뭐 근데 약간 비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분포가 있겠죠. 이거를 실제 데이터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뭐 하승진도 있고, 여기 하승진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대충 우리 인간은 뭔가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머신한테 좀 물어보는 건데, 얘네들에 대해서 가장 에러를 적게 하도록 하는 어떤 함수를 찾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 정도는 알려주는 거죠. 직선일지 뭐 이차함수일지 그 정도는 알려준다고 했을 때, 직선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ax 더하기 b, 그냥 기울기, y절편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완벽하게 함수는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 중에서 가장 얘를 잘 피팅해주는 녀석을 찾는 거, 그게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직선 중에서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건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그럼 직선을 찾을 건데 어떤 직선을 찾는 게 좋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가 있는데, 내가 찾은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해당해서 얘는 좀 이만큼 벗어났다, 얘는 좀 이만큼 벗어났다. 이게 보이나요? 이렇게 벗어났다. 벗어난 정도가 있잖아요. 얘는 잘 맞았네, 얘는 좀 벗어났네. 그 벗어난 정도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좌표들을 xi, yi라고 해줍시다. 그러면은 이 직선과 차이를 알아보려면 a, b는 뭐 어떻게 정했다고 치고 a, b를 이제 찾을 건데 a, b를 정했다 치고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직선이랑 딱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직선과는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대입해 볼게요. 하나 대입해 볼게요 일단. 자, 이런 애가 하나 있을 것이고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요게 같지가 않겠죠 직선이랑. 네, 다를 테니까 조금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같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거를 행렬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A, B를 찾을 건데 A, X1, B가 뭐랑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요거랑 Y1이랑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Y1 A, X1 더하기 B가 Y1이랑 최대한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데이터도 잘 맞춰졌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자 요런 상태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요게 지금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뭐 하자는 거예요? 최대한 잘 맞는 직선을 찾자. 그 말은 A, B를 찾자. 맞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신호처리의 관점에서는 그냥 선형대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트릭스 A라고 할 거고 A라는 매트릭스라고 할 거고요. 얘를 X라는 벡터로 할 거예요. X라는 벡터라는 벡터는 여기 밑줄을 쳐서 노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Y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수의 모음인 거예요. 여기서는 벡터가 그냥 수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1, Y2, Y3 이렇게 세로로 쌓은 거 Y 벡터, A, B 내가 찾고 싶은 거 X 벡터, 내가 찾고 싶은 거를 주로 X로 놓으니까 그래서 X 벡터. 그리고 이렇게 쭉 이것도 아는 거죠 매트릭스가. 왜냐면 저희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하나씩 값을 넣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1이냐? AX 더하기 B꼴로 Y를 만들 거니까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포맷이 바로 리니어하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선형적이냐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 A, B에 대해서 리니어하냐 아니냐 요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졌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 싶은 문제는 AX가 Y랑 가장 비슷하도록 어떤 X를 찾아주자라는 겁니다. A는 다 알려져 있고 Y도 알려져 있고 X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랑 가장 비슷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벡터 빼기 벡터. 이거 뭐 10/1이라고 할까요? 10/1 그러면 얘는 10/2, 2/1 그러니까 10/1이겠죠? 그래서 10/1 빼기 10/1 그냥 뺀 거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의 오차는 양수고 얘의 오차는 음수인데 그 오차를 두 개를 더했더니 오차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딱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닌데? 난 이렇게 찾고 싶은데? 만약에 에러를 어떻게 정의하면 이거 양의 에러, 이거 음의 에러 더하면은 에러가 없으니까 나 이렇게 찾을 건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 가지고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절대값 여러분 나중에 미분할 건데 절대값은 짜증나요. 왜냐면 구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구간, 오른쪽 구간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제곱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벡터 빼기 벡터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벡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벡터가 있어요. 1,2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이거의 크기가 뭐예요? 루트 1 더하기 4. 그러면 루트 5잖아요. 그거를 트랜스포즈랑 이걸로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은 1, 2, 1, 2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그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라 그랬는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5가 된다.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만 구하려면 여기다 루트를 취하지 왜 그거를 굳이 또 제곱을 하냐? 루트가 싫으니까. 루트하기 싫어서 루트를 빼고 싶어서 그렇게 결국에는 에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빼서 그거의 차이의 제곱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게 됐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세 개로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두 번째는 뉴턴 랩선, 이거는 신호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또 많이 쓰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리스트 스퀘어를 풀어보자. 그냥 리스트 스퀘어스는 선형대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최소 자성법.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좋은 점은 한 방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루션이 그냥 식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여러 횟수 동안 점차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